수라가는 새벽이 가장 시끄러운 곳이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소뚜껑이 덜컹거리고 나무장작이 타는 냄새가 피어오르며 쌀 씻는 물소리가 골목처럼 이어졌다. 궁궐 어디에도 없는 긴장이 그곳에 있었다. 칼도 창도 아닌 밥상이 나라의 목숨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수라간의 상선 나인들은 목소리를 낮춘 채 지시를 내렸다. 밥상에 손끝 자국 남기지 마라. 그릇은 3번 헹궈라. 검식 맞는 내시에게 상을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향 냄새까지 확인해라. 바로 그때 문지방을 넘는 발소리가 들렸다. 수라간은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허름한 노인이 들어섰다. 해진 도포, 낡은 집신, 손에 구겨진 종이 뭉치. 눈은 아래로 깔려 있었고 어깨는 늙은 나무처럼 굽어 있었다. 노인장, 어디로 들어오시오. 상선 나인이 소리쳤다. 주변 나인들이 동시에 그 노인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물기보다 차가웠다. 노인은 말이 없었다. 대답 대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늙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참는 사람의 떨림처럼 보였다. 그때 수라간 구석에서 한 여인이 조심스레 걸어 나왔다. 이름은 소은. 18 말단 나인. 말단은 늘 손이었다. 심부름, 닦기, 물 깃기, 설거지. 누군가의 실수까지 대신 뒤집어 쓰는 자리. 소은은 노인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상선 나인이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뭘 본다는 개냐. 당장 내보내라. 소은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노인의 손이 떨리는 걸, 그 종이 뭉치가 진정서처럼 구겨져 있는 걸, 그 눈빛이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라는 걸 그녀는 봤다. 노인장, 이쪽으로 오십시오. 바람이 새어 들어옵니다. 소은은 수라간의 마룻바닥 끝 장작더미 뒤 작은 의자를 꺼내왔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사발을 건넸다.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노인은 물을 한 모금 삼키고 아주 느리게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그 눈빛 속에 짧은 암시가 지나갔다. 내가 누군지 넌 끝까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오늘 안다. 소은은 그 의미를 읽지 못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의 침전. 조선의 왕 이도현은 새벽부터 잠들지 못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 아래엔 얕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탁자 모서리를 두드렸다. 탁, 탁탁. 그가 두드리는 건 나무가 아니라 의심이었다. 왕의 수라상은 호화로울지 몰라도 왕의 하루는 늘 불편했다. 수라가 오기 전, 수라가 오고 나서, 심지어 수라를 먹는 동안에도 왕은 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손을 생각했다. 쌀을 씻은 손, 국을 저은 손, 그릇을 닦은 손, 상을 옮긴 손, 검식한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마음이 섞일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이도현은 완벽한 왕이었다. 국군은 줄지 않았고 반정의 기미도 꺾었다. 신하들은 숫자처럼 정렬되어 움직였고 법은 칼처럼 날이 서 있었다. 그래서 왕은 한 가지를 믿었다. 사람은 결국 자리다. 자리가 마음을 만든다. 그리고 그 믿음은 왕을 지켰지만 왕을 점점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세자 이준이 아뢰었다. 아바마마, 소신이 청이 있습니다. 왕은 얼굴을 들지 않았다. 말하라. 수라간의 소은을 빈궁으로 막고자 합니다. 왕의 손이 멈췄다. 탁. 나무를 두드리던 소리가 끊어졌다. 수라간? 왕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예. 소은은 마음을 바른 자입니다. 왕은 세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아들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정치의 눈이었다. 세자는 나라의 얼굴이다. 배경 없는 여인은 왕실의 그릇이 아니다. 세자는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바마마, 사람은 배경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왕의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졌다. 왕은 떠올렸다. 젊은 시절 왕이 되기 전, 궁녀 하나를 사랑했던 시절. 비가 내리던 행랑채 뒤 그녀는 젖은 머리칼을 털며 웃었다. 전하, 아니 도연나리.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전하 곁에서 오래 살 수 있을까가 두렵습니다. 그때의 왕은 그 말을 귀엽다고만 여겼다. 그 여인이 두려워한 건 사랑이 아니라 궁궐의 밥상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얼마 뒤 그 여인은 사라졌다. 병으로 기록되었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않았다. 왕이 된 이도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궁궐에서 사랑은 사람의 손끝처럼 쉽게 끊어진다. 그래서 왕은 더 차가워졌다. 그래서 왕은 더 의심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그 손끝을 다시 잡겠다고 했다. 왕은 말했다. 내가 보겠다. 세자는 놀랐다. 아바마마께서 직접? 왕은 웃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다. 내 눈으로 보겠다.
그날 새벽 왕은 변장했다. 도포를 해지고 허리를 굽혔다. 상선 내시조차 모르게 그가 향한 곳은 수라간. 바로 소원이 있는 곳이었다. 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세 번만 보자. 사람은 세 번의 순간에서 드러난다. 왕노인은 일부러 수라간 안쪽을 헤맸다. 그릇 사이를 지나며 손을 더듬고 일부러 길을 잘못 들었다. 상선 나인이 쏘아붙였다. 거긴 손 떼는 곳이 아니다. 노인장 귀찮게 굴지 마라. 다른 나인은 중얼거렸다. 냄새만 풍기고 빨리 내보내라. 그런데 소은이 다가왔다. 괜찮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나는 손이 자꾸 떨려서 그릇을 잡으면 깨뜨릴까 두렵소. 왕은 일부러 더 떨었다. 소은은 한숨을 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럼 제가 바치겠습니다. 노인장 손을 올리세요. 그녀는 노인의 손 아래에 자신의 손을 받쳤다. 마치 사람의 흔들림을 함께 견디는 것처럼. 왕은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다. 귀찮지 않은가? 그런데도 저 아이는 귀찮아하지 않는다. 왕은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일부러 말했다. 국에서 비린 맛이 나는 것 같소. 그 말이 떨어지자 수라간이 얼어붙었다. 뭐라? 독을 의심하는 거냐? 상선 나인이 소은을 노려봤다. 내가 맡은 소치다. 내가 책임져라. 소은의 얼굴이 하얘졌다. 말단은 언제나 책임을 떠안는다. 왕은 더 밀어붙였다. 내가 먹다 죽으면 누가 책임지오? 나인들은 벌써 희생양을 찾는 눈이었다. 그때 소은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의 목이 떨렸다. 상선 나인이 비웃듯 말했다. 그래도 노인장이 불안하다면? 왕은 마지막 장치를 던졌다. 불안하오. 소은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 몫을 드시지요. 그녀는 자기 몫의 반찬까지 상에 올려두었다. 오늘 하루 굶겠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왕은 알았다. 이 아이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세 번째 시험은 가장 잔인했다. 중전전에서 하사한 수라가 도착했다. 궁궐에서 그보다 더한 VIP는 없었다. 상선 나인은 소리쳤다. 길을 비켜라. 중전전 수라가 먼저다. 모두가 우르르 움직였다. 밥상의 순서가 아니라 권력의 순서가 궁을 움직였다. 그러나 소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노인의 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선 나인이 눈을 부릅떴다. 소은, 당장 비켜. 소은은 고개를 들었다. 아직 이분이 먼저입니다. 미쳤느냐? 중전의 수라다. 소은은 작게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다. 밥상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무너뜨리면 오늘은 노인장, 내일은 누구든 약한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말은 수라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었다. 그날 밤 소은은 끌려가듯 불려갔다. 상선 나인 매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매화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소은아, 내가 오늘 중전전 수라를 늦췄지? 아닙니다. 저는 입 다물어. 내가 아니라면 누가 대신 벌을 받겠니? 매화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소은이 검식 절차를 생략했다고 적어라. 그건 거짓입니다. 매화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이라도 적어. 안 그러면 세자와의 혼담? 그 꿈 내 손가락 하나로 끝난다. 협박이었다. 궁궐의 협박은 늘 조용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소은은 그날 밤 울었다. 하지만 종이는 찢지 않았다. 그리고 사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 대신 버텼다. 다음 날 아침 수라간 마당에 사람이 모였다. 소은이 검식 절차를 어겼다. 독을 숨겼다. 소은은 가운데에 섰다. 작은 어깨가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그때 어제 그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해진 도포 굽은 허리. 상선 나인이 외쳤다. 노인장 물러나시오. 이건 궁의 일이다. 노인은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그의 눈빛이 단숨에 모든 사람을 눌렀다. 노인은 도포를 벗어 젖혔다. 안에 입은 옷감은 서민의 것이 아니었다. 그만하라. 그 목소리, 그 말투. 궁궐의 누구도 모를 수 없는 권위. 그는 왕이었다. 왕 이도현. 수라간이 동시에 무너졌다. 전하. 왕은 차갑게 말했다. 소원을 누명 씌운 자 앞으로 나오라. 상선 나인 매화가 떨며 고개를 들었다. 왕은 장부를 펼쳤다.
수라 동선 기록, 그릇 반출 기록, 검식 기록. 검식은 생략되지 않았다. 독도 없었다. 오히려 독을 있게 만들려 한 자가 있다. 왕의 시선이 매화에 박혔다. 너는 약한 자를 밟아 권력을 만들었다. 왕은 소은을 바라봤다. 내가 오늘 지킨 것은 노인 하나의 밥상이 아니다. 이 궁궐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지막 선이다. 매화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왕은 냉정했다. 벌을 받으라. 그 말이 끝나자 소은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러고서야 울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이 아니라 버틴 시간의 무게였다. 수라관 한켠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쳤다. 하나 둘. 점점 번졌다. 소은은 박수 속에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며칠 뒤 세자와 소은은 침전에 불려갔다. 왕은 말없이 소은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너를 3번 시험했다. 소은의 눈이 커졌다. 첫째, 약자 앞에서의 태도. 둘째,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 셋째, 권력 앞에서도 지키는 원칙. 왕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3번 모두 너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다.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왕의 눈이 젖었다. 그는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세월은 숨길 수 없었다. 이번에는 지키겠다. 왕은 세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원을 빈궁으로 드리라. 그날 이후도 왕의 밥상은 위험했다. 검식은 계속됐고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왕은 가끔 수라가 오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없이 한 번 더 확인했다. 사람이 지켜지고 있는지,